지금 이 왕숙지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노선이 바로 2032년에 개통이 되는 이 강동 하남 남양주선입니다. 자, 이 노선의 역사 3곳이 왕숙지구에, 그리고 종점 한 곳이 진접 2지구에 들어가는데, 이 각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반 상업지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 아마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각 주구별 생활권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북측의 이 A1 블럭, A2 블럭 같은 경우는 강동 하남 남양주선의 종점인 이 풍양역의 상권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첫 번째 공공분양입니다. A1 블럭 공공분양 629세대, 그리고 A2 블럭 신혼희망타운 401세대. 자, 두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각 세대별 내부 구성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자, 아무래도 가장 최근 분양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그만큼 최신 평면 구성 트렌드가 모두 잘 반영이 되어 있는, 비록 소규모 평형대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짜임새 있는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일단 세대별 평면을 둘러보기 전에 먼저 이 왕숙 A1 블럭 그리고 A2 블록의 입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왕숙지구가 이 남북으로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고, A1 블럭, A2 블럭 모두 이 최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숙과 이 진접 2지구 생활권의 경계점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여러가지 생활요건 측면에서 이 상가 이용이라든지 특히 교통편과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별도의 이 전시관 투어와 함께 이 LH 실무 담당자들과 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주셔서 거기에 다녀왔고요. 자, 제가 했던 몇 가지 질문 사항과 이 LH 답변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광역적인 입지부터 잠깐 보시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숙지구가 남북으로 상당히 깁니다. 자, 신규 왕숙지구로 편입이 된 지역부터 해서 이 북측 경계까지가 무려 7.2km 거리입니다. 자, 형상이 역시 길쭉한 이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도 이 5.7km 수준인데, 남양주가 이보다 1.5km 정도 더 깁니다. 도시의 길이가 길면 이 마디마디마다의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별도의 생활권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이 북측의 중심 생활권은 어디가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심 생활권의 구심점이 될 역세권의 위치들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 왕숙지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노선이 바로 2032년에 개통이 되는 이 강동 하남 남양주선입니다. 자, 이 노선의 역사 3곳이 왕숙지구에, 그리고 종점 한 곳이 진접 2지구에 들어가는데, 이 각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반 상업지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 아마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각 주구별 생활권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북측의 이 A1 블럭, A2 블럭 같은 경우는 강동 하남 남양주선의 종점인 이 풍양역의 상권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공고문을 보고 왕숙지구만 표현되어 있는 근린 배치도만 보면 남측의 일반 상업지역이 있는 949번 역사까지 거리가 좀 멀고, A1, A2 블럭 근처에는 일반 상업지역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생활 측면에서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진접 2지구와 연결된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950번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상권과의 관계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A1 블럭, A2 블럭의 생활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이 한 번에 다 해소가 되게 됩니다. 자, 실제 도보 루트를 따라서 이 풍양역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시면 대략 A1 블럭이 700m 이내, 그리고 A2 블럭이 그보다 300m 정도 거리가 더 먼 1k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한 역세권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 풍양역은 4호선의 경우에는 2030년, 9호선인 강동 하남 남양주선이 2032년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2028년에는 2년 정도의 도시철도 공백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LH와 남양주시가 별도의 대체교통수단에 대해서 활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직주 근접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북측의 이 왕숙천 우측부
섹터는 대규모 자족부지를 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자족부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전에는 대부분 이 산지법과 그리고 벤처 육성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가 대부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같은 우량 기업의 유치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주 근접 수요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이곳 왕숙지구의 자족부지에는 이런 지식산업센터 외에도 이 고부가 가치의 대기업 유치가 가능한 연구 개발 시설과 대규모 사무실 입주가 가능한 일반 업무 시설 역시 허용 용도에 넣을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북측 주거단지 그룹의 경우는 대규모 자족시설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남측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직접 붙어있는 947번 역사 인근의 주택단지와 더불어서 왕숙지구 안에서의 일자리로 인한 직주 근접 수요를 가장 많이 받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각 단지별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A1 블록은 일반 분양 단지입니다. A2 블록과의 차이점은 생활권 중심인 이 풍양역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라는 점, 그리고 북측의 근린 상권이 바로 인접해 있고요. 특히 단지 동측에 자족부지가 5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있어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단지가 될 걸로 보이고요. 자, 그에 비해서 A2 블록은 신혼 희망타운이죠. 자, 이 신혼 희망타운은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조건의 단지인데 초등학교를 차도로 건너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해 있고요. 유치원과 고등학교 역시 단지 바로 옆에 근접해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무엇보다 왕숙청과의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A1 블록과 A2 블록 각 세대별 모델하우스를 들여다보면서 평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